대한민국은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근데 선거 전에 한동훈 씨나 이재명 씨가 이제 선거 유세하러 오지게 돌아다녔잖아, 전국에. 근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 얘기가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인 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고, 그죠?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없도록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 양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투표하던 나라라는 거야, 도대체?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요, 이거 초반부터 그냥 좀 말씀드리면은 주요 선거가 3가지가 있어, 우리가. 그렇지. 지금 채팅창에 몇 개 올라오는데, 대통령 선거랑 이번에 했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죠. 근데 지방선거만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만. 물론 뭐 모든 선거, 모든 투표가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양반이 정말로 이 외국인의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또 문제 제기를 한 거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 얘기만 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지금 국민들도 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방선거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셋 다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마침 이 한동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인간 간다요. 이번 총선 앞뒤로 해서 빨아먹기 컨텐츠로 너무나 딱이다. 너무나 딱이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을 보면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이 3개의 투표 중에 지방선거만, 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영주권,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입니다.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영주권을 얘기하는 거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에.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 지방선거만 하든가 말든가 간에 이런 게 왜 생겼냐,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어쩌다 생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간다요 대학생 때, 간다요도 대학생 때는 커뮤니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젊었으니까. 근데 한창 그때 정치적인 글 올리는 애들이 이런 글 좀 퍼나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외국인들한테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풀어준 게 많다. 지금 불법 체류자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긴 건 전부 다 김대중 때문이다.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그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그 왜 시작되냐, 저때.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호혜주의가 더 이제 적절한 표현인데, 이 상호주의라는 단어 아세요? 상대 국가가 우리한테 콩 한 쪽을 줬어. 그럼 우리도 콩 한 쪽 주는 거예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돈을 100만 원 세배갔어. 그럼 우리도 걔네들 돈을 100만 원 세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우리나라 국민, 예를 들어 A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해주는 어떤 그런 게 좀 좋아, 대우가 좋아. 그럼 우리나라도 걔네 나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해주고, 요런 걸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상호주의, 호혜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상호주의, 호혜주의 드립을 치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투표권 없다, 근데 왜 우리만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되냐, 상호주의적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없애야 된다, 이거지.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투표권 없는데 왜 우리는 중국인들한테 줘야 되냐, 이거예요. 반중 정서를 자극한 말이죠, 사실은. 자, 쟤네도 없으니까 우리도 없애야 된다, 이 말이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왜 상호주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호주의를 얘기하면서 없애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생긴 이유가 상호주의 때문에 만들으라고 추진했던 겁니다. 이거 도대체 또 뭔 개소리죠? 이거 완전히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 정부 때는 상호주의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누구와의 상호주의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야? 일본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 오부치 선언하는 거죠, 지금. DJ랑 이제 오부치 총리가 있는 건데, 일본에. 김대중 정부는 정말로 일본이랑 국가와의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정부입니다.
화해도 하고 사과도 받고 관계도 여러모로 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일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제1조선인, 제1한국인이라고 하다 하죠. 이 양반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셨다가 아니면 돈 벌러 가셨다가 한국으로 안 돌아오신 분들, 해방 이후에 그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계속 체류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 고향은 한국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은 이민을 간 건 아니잖아.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양반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아니면 끌려가가지고 갑자기 일본에서 체류하게 된 분들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에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영주권은 일본에서 있을지언정 귀화까지는 안 하자. 하지 말자. 귀화까지는. 귀화가 뭐야? 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거, 그 나라의 이제 국민이 되는 거, 이게 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귀화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나 선거권을 달라는 시민운동을 계속하던 겁니다. 요게 있었던 거예요. 국적이 없고 영주권이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좀 선거권을 줬으면 좋겠다. 투표권을. 좀 이런 얘기가 이제 있던 겁니다. 이분들이 왜 귀화를 굳이 안 하고 저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나중에 좀 다른 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990년부터 시민운동을 계속해요. 선거권 달라고 투표권. 자, 그러다가 일본의 최고재판소 대한민국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판결이 나오냐면은 지방선거권은 줘야 된다. 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방선거권. 지방선거가 뭐예요? 도지사, 시장 뭐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야. 그거를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왜?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무리 영주권자지만 그래도 지금 너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경제활동도 하고 국적이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에 있는 서비스를 누리고 서비스를 위해서 세금을 낼 거 내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권을 줘라라고 표현했다기보다도 지방선거권을 그 영주권자 제1한국인들한테 주는 게 위헌이 아니다. 일본의 헌법을 위배하진 않는다라고 본 거죠. 당시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98년, 99년에 이 둘이서 많이 만나요. 오부치 총리랑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뭐 선언도 많이 하고 사인도 많이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점점 이제 돈독해지고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니 물론 재판소 판결이 나왔어도 선거권을 주고 있던 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막 개헌을 하고 막 헌법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은 법을 개정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단은 아직은 없으나 우리나라부터 요런 어떤 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여기에서 이제 상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저렇게까지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도 호혜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추진하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없애자고 얘기한 거랑 정반대의 상황이 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요 얘기가 있던 거죠. 일본이 아직 만들지 않았으나 만들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고고싱을 하자고 한 거야. 왜? 이걸 만들자고 해도 한참 걸려요. 만들자고 한다고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국회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협의를 봐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만들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몇 년이 걸리는 거니까 일단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만드는 걸 추진하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당시 분위기가 또 그런 게 있었다. 자기들 뭐가 있었어? DJ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2000년 10월에 우리나라가 엄청 떠들썩했어. 그러면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인권이 중요하니 뭐 외국인 인권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와 이 시대에 맞게끔 국가의 격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일본인만 주자 뭐 중국인만 주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DJ 때 이제 점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IMF 이후니까 또 외국인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외국인 투자도 받기에도 좀 좋은 나라 글로벌
글로벌 이제 프렌들리 좀 그런 국가로서 좀 나아가자. 국가의 격을 높이자. 외국인들의 친화적인 그런 국가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영주권 받으려고 아둥바둥 난리치죠. 이 영주권 받으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냐 마냐 얘기하던 이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영주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진짜 많이 뒤처져 있었고 정말 갈 길이 멀었고 지금 아까 앞서가지고 뭐 중국인은 왜 일본인은 줘도 뭐 중국인은 왜 주고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데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주냐 마냐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많은 자본이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뒤처져 있던 그 한편에서 그런 차원에서 또 추진되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딱 잘라가지고 외국인 투표권 하나로만 보면은 절대로 이거 잘 이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영주권 안 주던 나라예요. 2001년까지만 해도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 꽂혀가지고 누가 지금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 꽂혀가지고 외국인이 선거를 하냐 안 하냐 지금 이거만 따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2024년에도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국민 전반이 폐쇄적이고 꽉 막혀있고 앞뒤가 그런 나라라는 거를 국민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인간간다의 친구죠. 알파고 신하씨님. 지금 알파고 신하씨님은 귀화를 우리나라에 하셔서 한국 국적 갖고 있는 분인데요. 진짜 주변에 그 알파고 신하씨님처럼 귀화가 안 되어 있고 영주권도 없고 지금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노력하시는 그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답도 없어요. 진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사람 취급도 저렇게 안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자기들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 국적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아무 소리도 지금 듣지도 않는 거야 사실은. 정말 개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지금 200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영주 비자예요. 이거 영주 비자. 비자는 아시잖아. 다른 나라 갈 때 이제 비자 필요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비자 중에 영주 비자라는 비자가 있어요. 비자의 종류 중에. 이게 이제 영주권인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겼냐 우리나라에 2002년 4월에 처음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2002년 4월에 생긴 거예요. 2002년 4월에 얼마 안 됐죠?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가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면서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너는 영주 비자를 줄 수 없고 잠깐 체류하면서 어떤 특정 기간마다 한 번씩 비자 연장을 심사받고 연장 안 되면 바꾸고 이제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우리나라 해오던 거예요. 사실은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있고 재입국할 때도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아무튼 그냥 외국인인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무역업을 하시거나 해외 체류 오래 하시고 특정 국가의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후진적인 그런 게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출입국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002년 4월부터 영주 비자가 생기는데요. 영주권이. 자, 이때 생긴 영주권이 이제 한국에 지금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 외국인들 중에 3년이 지난 사람들. 이때 생긴 이 영주권, 2002년 4월에 생긴 이 영주권이 이제 생겼어 외국인이. 근데 이게 생기자마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 도지사, 시장 투표하는 그 지방선거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 3년 지난 사람만 이제 그 도지사, 시장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주권에 대해서 사실상 좀 국적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다릅니다. 좀 분명히 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요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나라에 내가 여기서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런 게 없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참여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못해요. 영주권자는 공무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없는 거지 또 체류 이상의 무언가를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영주권이랑 그 국적 취득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자, 아무튼 간에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그 영주권에 대한 게 일단 생기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2005년 6월 30일 선거법이 개정된 게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주권 3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요 이후부터. 근데 그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아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일본
일본과의 관계 이런 상호주의 호혜주의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정작 최고재판소에서도 어떤 그 제일 한국인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투표하는 거는 위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투표권 안 줍니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그런 법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안 줘요. 최고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도 자민당이 안 하면 그만이다. 국회에서 안 만들면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만듭니다. 최고재판소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국회가 당장 이제 법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면 니네 다 뒤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이 법은 위헌이니까 빨리 국회 너네가 뭐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좀 이거 개정해가지고 좀 법을 다시 수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근데도 이제 일본 자민당은 그런 거 안 듣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상호주의로 시작했으나 상호주의가 없다. 상호주의로 시작했지만 상호주의가 사라진 선거법이에요. 저 그런 거야 지금. 사실 저는 이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뭐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니마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사실 딱히 관심 없어요. 지금 뭐 유튜브 같은데 특히나 채팅창 보면은 막 지금 열불나가지고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좌파들이 문제고 이 중국인들이 뭐 투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면서 오바 싸는 사람들 많은데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투표를 별로 안 해요. 머릿수 전체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투표를 얼마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수가 일단 얼마 안 돼.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고 뭐 영주권 취득하고 이런 과정이 좀 졸라게 까다롭거든요. 졸라게. 그거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현재 이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나온 2024년 2월 기준에 우리나라의 영주권자입니다. 전체 18만 8천 명이에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자, 근데 그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죠. 그리고 중국인, 대만 사람은 빼고 일단 이 한국계 중국인과 이 중국인을 합하면은 15만 4천 명입니다. 실제 영주권자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조선족이 11만 7천 명이 넘죠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전체가 몇 명이래요? 18만 8천 명이랬죠. 근데 이 18만 8천 명이 영주권이 있는지 3년이 안 넘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빼야 돼요. 자,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투표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자, 18만 8천 명.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 못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이재명 씨랑 윤석열 후보가 붙었던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이 전체가 몇 명이었냐? 12만 7,623명이었습니다. 총 유권자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일단 아니어야 되고 영주권 3년 오바 됐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다 따져보니까 2022년 지방선거 때는 18만 몇천 명 중에 12만 명이었다. 12만 7천 명. 전체 총 유권자 4,430만 명 중에 0.28%였습니다. 0.28%. 대한민국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겠지만 일단 지방선거다 또. 지방선거.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0.28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앞으로 얘네들 머릿수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마인드가 이제 문제인데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로 들어와서 영주권이 뭐야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줘야지. 그걸 감사히 여길 줄 알아줘야 돼요 그거. 지금 특히나 3, 4, 50대 넘으신 기성세대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적 취득한다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당신네들 국민연금이고 뭐고 우리 애들이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들.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다른 세상 사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지금 딴 소리 하는 건데 지금 다들 자기들 지금 뭐가 이제 칼 들어오는지 모르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영주권 따고 아니면 국적 취득한 사람들 미국으로 따지면 다 내쫓아야 됩니다. 저 한국인들이 미국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저 한국인들이 호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저 한국인들이 우리 캐나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날 소리.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영주권을 따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좀 알아봤는데 자, 일단 영주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청나라 시절에 청나라 시절에 우리나라에 넘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의 아들딸의 아들딸 이런 3대 4대가 된 이런 사람들은 또 달라요. 이 영주권을 받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다른데 일단은 외국에서 아예 넘어온 사람들 생짜로 그 사람들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체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고 품행이 단정,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일단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보고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법무부의 이제 사회통합정보망에 들어가서 보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자, 일단은 이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듣고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0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려면은 여기 5단계를 들어야 돼요. 지금 딱 보면 보이죠? 영주권용 종합평가, 귀화용 전용 종합평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이 5단계 이 기본을 70시간 교육을 받고 영주권용 종합평가도 봐야 돼요. 60점 이상 받아야 된대. 이거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겁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 우리?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영주용 영주권용 종합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옆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다. 3번이겠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결국 꿈을 이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2번인 것 같네요. 2번 그죠? 한국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한국인들하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풀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엔 쉽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과거에는 자녀를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씩 낳았다. 첫째 딸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죠. 1번인 것 같은데. 한 집에 부모와 미혼 자녀만 사는 핵가족이 많았다. 아니죠. 옛날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좀 첫째들은 특히나 같이 살았죠. 부모 모시면서. 한국의 시중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이죠. 신한 우리 하나가 시중은행이고 요런 것도 좀 있네요. 그죠? 이거 뭐야? 외국인의 한국 내 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아니죠. 5년입니다.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과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저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 풀 것 같기도 하고. 한반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국가는 고조선이고 경상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은 영남이고 보기에 관광지가 속해 있는 지역은 정동진, 설악산, 대관령, 강원도인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거는 못 풀 것 같아. 못 푸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 장문형이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 차이라는 제목으로 답안지에 200자 내로 글을 쓰세요. 요런 게 있더라고요. 장문 시험 시간 10분이고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만 써라. 한국 문화와 고향 문화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나요?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요? 이거는 200자. 200자면 사실 짧은데 그렇게 길진 않은 건데 그죠? 요거 이제 사실 저 어려운 건 아닌 게요. 저게 60점 이상이래. 절대평가고 60점 이상 되면 이제 통과가 된대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단 범죄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범죄 이력이 없어야 돼. 5년 이내에. 영주권 아무나 안 줍니다. 5년이란 기간 동안 범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난 진짜 대박이었어. 이 생계 유지 능력이 진짜 대박이었는데 품행 단정 여기에 이제 범죄 이력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3번 생계 유지 능력에 이제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소득이 전년도 GNI의 2배 이상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에 2023년 GNI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4천 얼마였어요. 4,386만 원인가? 그거의 더블 8,81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둘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게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그럼 우리나라 6억 5,310만 원 이상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그냥 주기 싫다고 해라. 지금 뭐야 그래서 자 지방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은 물론 여기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 기준에만 부합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재외동포 출신도 있고 제한화교도 있고 막 이런 조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일반 영주권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굉장히 많은 영주권자들이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얼마였냐면 2023년에 4억 3,540만 원이었습니다. 가구당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의 그 평균 순자산이 4억 3,540이었대요. 한 가구당. 이거에 1.5배 이상이 있으라는 거는 진짜 이거 외국인들한테는 이거 돈 없으면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주권 사실은. 자, 그럼 뭐야 지금? 고소득자거나 자산이 꽤 있어야 되고 5년간 범죄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체류했어야 됩니다. 한국에. 그래야 이제 영주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만
요거죠 지금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호주의가 없다. 상호주의가 없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아까 여기 일반 영주권자 옆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따로 영주권이 있습니다. 또 방금까지 얘기한 이 영주권자들 진짜 생짜 외국에서 그냥 온 사람들 지금 조선족들은 이 재외동포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중국인은 없지만 자 이분들은 영주권 기준이 약해지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전년도 GNI 이상이에요. 그럼 4,405만 원 이상을 전년도에 벌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상 이상이니까 4억 3,54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도. 조선족이란 이유만으로 이 양반들이 영주권을 그냥 다 준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도 돈 좀 벌어야 된다? 이거는 특혜가 있대. 동거가족 합산. 그러면 이제 나랑 동거하고 있는 이제 2명이 있다. 이제 한국인이랑 뭐 동거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 50% 깎여. 그럼 이제 순자산이 아마 2억 1,800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제한화교. 화교분들은 이제 보통 그 중국이란 국가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지금. 이분들은 보통 청나라 시절에 아니면은 국공내전 때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오지게 싸우던 그 시절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의 후손분들 우리 또래도 있을 거고요. 이 화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주권자지 이분들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을 본인들이 안 하면 한국 국적을 태어나자마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영주권자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양반들도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제 2인 이하면 좀 기준이 많이 약합니다. 왜냐면 이제 2세 3세로 넘어와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전년도 GNI의 70% 이상 그러면 이제 4,405만 원의 70%죠. 연소득 한 3,083만 원 정도. 3인 이상이다. 그러면 그 3명 합해 가지고 이제 연소득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산은 6천만 원 이상. 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까 그 투표, 이 투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알아봤어요. 외국인 투표율. 그러면 대략적으로 참고할 게 뭐냐면은 4,430만 3,449명 전체 대한민국의 유권자 외국인 포함해서 이 중에 외국인 유권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2만 7,623명밖에 안 됐는데 요 숫자들이 이제 각 연도별로 다르긴 하겠으나 저 외국인들 중에서 일단은 이 2010년 지방선거에는 35.2%만 투표합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있었으면 그 10만 명 중에 35.2%만 했다는 거고 2014년에는 17%, 18년 13.5%, 2022년에는 13.3%예요. 그러면은 12만 7,623명 중에 13.3%. 한 16,973명? 16,000 몇 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재작년에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잘 안 하십니다. 사실 이 외국인 투표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외국인 투표권 하면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나라를 떠올려서 지금 반발하시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맞죠? 다른 나라 미국인이 오든 캐나다 사람이 오든 영주권자가 오든 얘네가 뭐 영국에서 오든 프랑스 독일에서 오든 걔네는 알 바 노고 일단은 얘네가 그 영주권자 3년 넘어서 투표하는 거 그게 똑같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에 글로벌 국가로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이런 건데 얘네만 앞으로 온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얘네만 온다는 보장이 있냐고. 앞으로 얘네뿐만 아니라 수많은 더 나은 국가들에서도 온다라는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도 저게 있었던 거지. 그냥 중국인들한테 편의를 주자 중국인들한테 지금 당장은 그렇지. 당장은 중국인이 애초에 영주권자가 많으니까 절대 양이 당연히 이제 중국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애초에 얘네들만 보고 만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런 거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민주화돼야 된다고 난리치시는 분들 많은데 걔네가 우리나라에서 투표하고 나서 지네 나라로 나중에 나이 먹고 가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은 민주화돼야 된다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투표를 경험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주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머릿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리고 둘째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별로 뭐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별로 계속해서 없었어요. 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외국인들 영주권자라는데 투표권을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줘왔는데 딱히 별로 하지도 않는다. 그럼 이제 없애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거를 갖다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외국인한테 투표권 줘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바입니다. 과장이에요. 솔직히 그건 거짓말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 가서 불필요하다. 필요가 없다. 또 국민들도 계속해서 이제 필요 없고 없앴으면 좋겠다. 비용만 굳이 구태여 그 외국인 영주권들한테 영주권자들한테 뭐 알려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없애면 돼요. 없애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큰일이다. 수억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투표에 지방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과장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래서 간다요 생각에는 지금 당장 제가 떠오르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한테 배척하고 이거 중국인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인, 일본인들에 대해서만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적이에요. 관용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름을 이해해 주는 거를 졸라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뭐 하나 수틀리면은 지 맘에 안 되면은 지적하려고 이제 그 모가지에 그냥 뭐 입에 모다를 단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답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거 솔직히 난 창피스러워 죽겠는데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돼. 그래서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귀화 신청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앞으로 많아질지 안 많아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별로 안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건 굉장히 암울한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 줄어들고 지금 10대 20대 인구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3, 4, 50대 이상의 국민들을 먹이 살려줄 수 있는 세금이 세수가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귀화도 하고 영주권도 주고 이런 걸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쵸? 물론 이 투표를 주냐 안 주냐는 이제 둘째지만 투표를 주냐 마냐를 떠나가지고 애초에 영주권 같은 것도 많이 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그냥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면서 무작정. 아주 지들이 제일 잘나서 그럼 지들이 먹여 살리든가. 일단 오늘은 영주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간다이의 친구 알파고 신하씨님은 지금 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귀화를. 그죠? 그럼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화는 얼마나 힘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파고 신하씨는 피셜. 진짜 말도 안 되게 한국의 귀화는 너무너무 어렵다. 인생 동반자 좋기 또 무선 이어폰은 볼티어 간다요 후원자 왕껏 당근 이카루 김도 튜브이스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는 XS129XX 잘면 댕다 학성 시우필 최영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진우팍 서울여대 킹카 길병자 밤덕신이말 가마리 마티아스 리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